종목에 집중 투자한 사람들은 가만히 떼돈을 번 사람을 보자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주 특이하게 투자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투자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투자 정보를 찾고 뭘 하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질도 있는 사람. 투자는 기질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워렌 버핏도 자기 후계자를 찾을 때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런 기질을 갖출 사람이 몇 %나 되겠냐 하는 것이죠. 뭐 한 1, 2% 될 텐데요. 자기가 그 기질에 속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런 기질을 안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그 종목을 샀는데 우연히 엔비디아를 샀는데 한 5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연이기 때문에요. 우연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본다면은 일반인이 이거를 따라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1, 2% 기질에 안 속할 확률이 98%이고요. 똑같이 자기한테도 그 우연히 일어날 확률도 아주 희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렇게 다 망가지고. 예, 쪽박을 산 사람도 종목에 집중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고요. 비슷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은 정도면은 과학성을 갖추었다고 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나마 S&P 500을 투자했을 때는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했을 때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비유를 들자면은 산을 올라갈 때 락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을 해서 단거리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누가 길을 내놓은 것을 통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락클라이밍을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어야 돼. 워렌 버핏이 딱 그겁니다. 나는 락클라이밍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이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사람들 길 나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은 오래 걸릴지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돈을 안정적으로 축적할 가능성이 높은 길이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 항상 왜 썸네일이든지 거기 보면 3년 안에 5배 폭등, 5년 안에 10배 폭등할 주식 대공개 이런 것도 클릭을 하게 되거든요. 제 주변에 진짜로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데 안 나갑니다. 난무하는 랜덤 속에서 찾은 패턴, 그게 바로 분산이다라는 구절이 책 속에 있더라고요. 인생이나 투자나 이렇게 세상 만사가 다 사실 랜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랜덤을 패턴화시킨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이제 처음에 박사과정까지 입학을 해놓고 이제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나 공부하기 싫다 이제. 나와서 은행에 가서 돈 좀 벌어보자 해서 이제 굳이 연구소 어디고 안 들어가고 이제 은행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죠. 1년 동안 지점이 있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결국 은행에 있는 부설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않게 채권 운용도 하게 되고 실무 업무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은퇴연구소장으로 발령받아서 이제 은퇴연구소 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돌고 돌다 돌아보니까 내 삶이 뭔가 다른 곳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시 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처럼 삶에서도 랜덤한 것 같지만은 어떤 패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사람들의 운명이라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마찬가지 이제 투자 시장 같은 경우도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진짜 지멋대로 움직이거든요.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정말 랜덤입니다. 그런데 한 해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을 보여요. 올해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예를 들어 뭐 8,000명이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내년에 얼마나 될까? 8,0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대충 다 들어와요. 신기하잖아요. 신이 앉아서 가만 보고 야 이거 적게 죽었네 더 많이 죽여야지. 이런 것도 아닌데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랜덤이 모여서 패턴화가 되는 것이죠. 그게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주식시장의 주식 수익률은 정말 매일매일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냥 지멋대로입니다. 실제로 랜덤 워크예요. 랜덤 워크인데요. 이걸 종목을 이렇게 쭉 모아보니까 랜덤의 일정 부분이 확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 사라지고 체계적 위험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S&P 500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무슨 CEO가 무슨 부정을 저질렀는 이런 위험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장기로 두면은 그 부분도 차츰차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을 일종의 패턴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종목을 분산해서 오래 들고 있으면은 상당 부분이 패턴화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은 이제 지금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이렇게 투자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면은 또 이제 그 변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뭐든 돈을 넣는데 랜덤이라 하면은 갬블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매일 종목을 가지고 막 랜덤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건 투자라기보다는 일종의 갬블링에 가깝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갬블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패턴화된 곳에 돈을 넣어야 투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은 S&P 500과 같이 종목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이걸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처럼 적립으로 넣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패턴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식이. 랜덤을 패턴화시킨 것처럼 이걸 주식시장에 가져온 그 원리는 분산이다. 예, 정확합니다. 이건 어떤가요? 개별 종목을 장기간 가져 있는 것은 분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고요.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하거나 합병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장기신용은행에 있다가 이제 합병당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종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하여튼 위험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렌 버핏처럼 그 정도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만한 노력이 있고 뭐 그 정도 사람들 같으면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렇게 좀 어렵게 하시는군요. 아니, 웬만하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챕터 제목에 분산 결국 분산이다. 한 문장에 분산이라는 단어를 3번 쓰실 정도로 강조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부동산은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셋째도 로케이션 이야기를 쓰는데요. 투자에서도 똑같이 그 말을 씁니다. 투자에서는 첫째도 다이버시피케이션, 두 번째도 다이버시피케이션, 세 번째도 다이버시피케이션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주변에 보면 진짜 별로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꽤 있어요. 시간적으로 분산이 된 거군요. 장기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피터 린치도 그 이야기했는데 주택하고 주식의 차이점은 주택은 가격이 급락한다고 해서 팔지 않는다. 이게 주택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자기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요. 굳이 팔 필요도 없는 겁니다. 효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집값 떨어졌다? 나 살고 있을래? 그러는 겁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서비스의 어떤 편익이 기업에서는 나오는 배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에 있어서 배당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면은 배당이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배당 받고 있을래. 이렇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배당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가격은 급락했다. 이러면은 못 견디고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장기 투자 문화가 안 돼 있는 게요. 배당을 줘야죠. 배당을 줘야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면은 내 배당금 이거 이자보다 높네 그러면서 받고 있으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오렌 버핏이 맨날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개인들이 사야 될 자산은 어떤 자산이냐? 농장, 기업, 산림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 캐시플로우가 있는 것이죠. 산출물이 그렇습니다. 있다. 예. 또 하나는 매매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매매를 해서 이익만 잘 하기만 한다면 매매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수익률이 낮을까? 남자들은 성격상 매매를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매매를 덜 하니까. 그래서 매매를 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률이 높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있던 진행하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자기 고향에 가서 연금에 보니까 수익률이 엄청 좋더래요, 다들. 근데 그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이 대체 자기가 이게 어떻게 열어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의 힘, 장기 투자의 힘이군요. 책에 보니까 복리는 오랜 기간을 잘 견딘 자에게 복을 준다. 이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보호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보호시라는 것은 소의 걸음으로 그 다음에 호랑이의 눈으로. 복리라는 것은 결국 소의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죠. 주변에서 뭐가 시끄럽게 하든 어쩌든 말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보. 이게 이제 복리의 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호시라는 것이 나의 투자의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죠. 내가 예금을 갖느냐, 주식을 갖느냐. 첫째, 이 의사결정이 되게 큰 부분이고요. 주식을 가지면은 종목을 가지느냐, 지수를 갖느냐. 그 다음에 지수를 가지면은 한국의 지수를 갖느냐, 미국의 지수를 갖느냐. 호랑이의 눈으로 날카롭게 파악한 다음에 이제 소의 걸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A4지를 50번 접어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실제 접어봤거든요. A4지를 50번 접으면은 태양까지 간다? 네. 저는 이게 사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네. A4지를 이게 5번 접은 겁니다. 6번째 접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접히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9번 접으면은 지금 이게 A4지인데 500장이죠. 이 정도 두께가 이걸 9번 접은 두께. 여기서 불과 몇 번 더 접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50번 접으면 태양까지 간다? 지금 9번 접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10번 접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2개잖아요. 아, 네. 11번 접으면 이거 4개예요. 12번 접으면 8개 이만큼 쌓이거든요. 그때부터 13번 접으면 16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종이 두께를 0.1mm로 계산했고요. 그 다음 거기에다가 약간의 여백을 감안하면은 실제 이제 태양까지 거리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복리의 효과입니다. 세계 8대 불가사이다, 복리의 효과가.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제 뭐 그 수학 천재가 머리로는 나오는데 실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신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은 사실은 수명의 한계 때문에 복리 효과를 마음껏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 30살에 시작한다 하면 한 40년 정도 복리 효과 정도를 이제 누릴 수 있을 따름입니다. 40년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커요. 다음 50년, 60년 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있으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복리 효과를 60년, 70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에 이렇게 나온 거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10살 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S&P 500 같은 10%로 이제 복리로 운용을 하는 거를 보면 60세에 찾는다고 하면 11억 7,400만 원을 찾는다고 계산이 되어 있고요. 30세 때 6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녀에게 그리고 60세에 찾도록 해주고 10% 수익률로 운용을 한다면 10억 4,7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10살 때 1,000만 원 투자가 30살 됐을 때 6천만 원 자녀에게 투자해 준 것보다 수익이 더 많았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책에 또 이렇게 나와요. 태어나자마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60세에 찾으면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50년이 아니라 60년으로 딱 10년 정도 늘렸더니 무려 30억 4,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50년 됐을 때와 60년 됐을 때 차이가 11억 7,400만 원과 30억 4,400만 원 차이입니다. 재벌들은 안 보십시오. 재벌들의 자산 관리의 스케일은 대대로 보고 있습니다. 2대 3대를 보고 하고 있어요. 땅을 샀다가 땅 가격이 안 올랐다? 내 자녀에게 주겠다. 거기 가서 오르면 되지. 한 식으로 이렇게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길게 보니까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이제 2000년 초반 정도였죠. 그때 막 주가 떨어질 때 저희 회사에 있던 분이 자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증여를 해줬어요. 그때 따라 했어야 되는 건데 그와 같은 이제 후회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가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까우시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아버지 손자가 태어났는데 1,000만 원만 주시고 이 손자 60대면은 30억 된답니다. 이렇게 1,000만 원이 30억이 된다는. 1,000만 원이 30억이 된다는데. 전쟁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도 그러면 복리의 효과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제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의 책에서 써놓은 게요. 자본의 수익률이 뚝 떨어질 때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자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요. 자본의 파괴라는 것은 전쟁과 혁명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로도 파괴됩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겪었을 때 보면은 공장이 스탑한 것이죠. 그건 폭격 맞은 거나 똑같습니다. 효과는. 그래서 금융위기도 이제 오지 않는 곳, 쉽게 오지 않는 곳, 이런 곳에 자본을 놓아둬야 되는 것이고요. 갑자기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가도 별로 영향 안 받고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자본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게 있다면 이걸 아무데나 두시겠습니까? 안전한 곳에 두시겠습니까? 미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현재는 뭐 그렇습니다. 기초통화국이고 뭐 군사력이라든지 지정학적 위치, 그 다음에 지하자원, 그 다음에 식량 자급도 뭐 이런 것들 등등 앞으로 미국 땅은 인구가 20억 명이 돼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30년 동안 인구도 5천만 명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투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책의 그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 날이 많은 것이 축복이 된다.
이게 장수가 리스크로 여겨진 시대에 이게 무슨 궤변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다 읽었더니 네. 이제 살 날이 많은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2% 이런 걸로는 복리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고요. 한 5% 수익률 정도 이상은 나야 이제 복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기간은 20년 정도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2년 반이 흘렀는데요. 이 2년 반도 그게 진짜 긴 시간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20년? 이러면 진짜 긴 시간인데요. 제일 좋은 것이 하여튼 자동 이체해놓고 까먹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정말 배 아픈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책에 개인연금 자동 이체해 놓으시고 있었어요. 94년에 개인연금이 처음 시작이 됐죠. 10만 원씩 계속해서 지금도 넣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정도가 됐으니까 원금은 한 3,600만 원. 지금 얼마 정도가 돼요? 지금 한 1억 정도 돼 있으니까요. 제가 책보다 배가 아팠어요. 제가 1995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저도 개인연금에 들었는데 이제 월 20만 원씩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2002년에 이제 창업을 하면서 해약을 했어요. 근데 저 같은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다 이제 해약하고 다 이제 급한 상황이 있거나 집을 사거나.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노후 자금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더스틴 호프만이 이제 나오고 했던 영화인데요. 이웃에 사람이 와서 내 빌려간 돈 갚아라. 너 깡통에 돈 있지 않느냐? 저기 돈 있는데 저거 내 빌려간 돈 갚아라 했더만은 더스틴 호프만이 한 말은 저것은 너 돈을 갚으려고 넣어놓은 돈이 아니다. 너한테 갚으려고 모으고 있는 돈은 저 깡통에 있다. 아직 모이지 않았다. 저거 다 모이면은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자기의 회계를 분리해서 본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금은 철저하게 다른 걸 위해서 건들지 않고 그냥 유지하겠다는 것.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조금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뭐 해지를 해서 다른 정도로 써도 괜찮습니다. 하는데 가급적 여기서는 노후를 위한 자금, 이것은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이렇게 조금 깡통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재무 설계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30년이 지났을 때 김경학 박사님의 계좌에는 1억 원이 있고 저는 이미 실물 통장만 남아있다. S&P 500을 샀으면 2억 원은 됐을 텐데 거기는 신탁펀드라서 S&P 500원 못 사고 은행에 그래서 이걸 이제 주식시장으로 옮겨서 복리 효과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